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한 칸 높은 협공의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난해한 변화를 피하면서 가장 쉽게 따라두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법이니까요. 잘 감상해 보시고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협공 정석에서 어떠한 협공이든지 날일자 시움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와서 끊게 된다면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데요.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이 나와서 끊는 수가 아니라 간명하게 삼선 쪽을 밀어가면서도 흑돌 전체를 공격해 볼 수 있는 또 아주 재미있는 수법이에요. 실전에서 쉽게 따라 두어 볼 수 있는 정석이니까요. 오늘 영상 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러한 형태 자체가 요즘 많이 나와요. 외목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소목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항상 손을 빼거나 또는 협공을 하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흑은 이 날일자로 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삼선 쪽을 밀어가고 흑은 늘어서 받아야 하는데 항상 어려운 부분이 언제 한 칸을 띄어야 하는지 또는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알려주고 있는 날일자 또 유력한데요. 언제 날일자를 두고 언제 한 칸을 띄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협공의 돌이 없을 때는 한 칸으로 많이 두어요. 좀 더 실속이 있는 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돌이 없을 때는 흑이 밀어서 이렇게 두었을 때 흑이 이제 쉽게 두 텀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늘어서 받더라도 웬만큼 실리를 챙기면서 쉽게 판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물론 젖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흑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서 받을지 젖혀서 받을지 또는 손 빼고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이제 보통은 돌이 없을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협공에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정수는 계속해서 젖히고 따라서 젖힐 때 또 중앙 쪽으로 젖혀가는 이러한 변화예요. 그런데 흑은 이제 계속 그냥 받아만 주고 두고 있다 보면 이 101점을 쉽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두 텀을 쌓아서 좀 백도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101점이 흑돌에 너무 강한 돌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협공의 돌이 놓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날일자나 뭐 이쪽 또는 뭐 세 칸이나 뭐 다양한 협공이 있는데 어떠한 협공의 돌의 위치에 있더라도 이럴 때는 삼선으로 한번 밀고 날일자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삼선에 뛸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힘차게 밀어서 이 두 텀을 가지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백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날일자를 두는 것이 이제 흑 석점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양에서 이제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급소 자리를 포인트 짚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요. 언제든지 추후에 백의 그 입구자의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흑을 끊고자 하는 자세인데요. 받지 않으면 당장 끊어지죠. 끊겨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흑은 보통 이렇게 성점 자리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실리를 취할 수가 있어요. 늘었을 때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흑이 어느 곳으로 돌이 가더라도 이 자리를 바로 둡니다. 그러면 흑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로 백이 잘 된 거예요. 이 모양 자체로.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항상 이 자리가 서로 간의 급소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흑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수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고 하죠. 이 자리를 두면은 굉장히 흑으로서는 연결해야 되는데 백에게 실리를 내주면서 또 약간 전체적으로 얇아지기 때문에 아픈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한 칸을 띄어서 두는 수가 이제 첫 번째 후보 수이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둘 수 있는 수예요, 바로. 그러면 백도 중앙 쪽으로 힘차게 밀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 쪽을 한번 젖혀서 이럴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죠. 2단을 젖혀둡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추천수이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백도 귀를 굳혀서 그 다음에 이제 변을 집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어깨 짚어서 또 침투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인공지능은 지금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추천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그 차이가 극미하기 때문에 바로 둘 수 있는 정수거든요. 이 수 자체도. 하지만 봤을 때는,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우측에 좀 뭔가 백이 늘어놓게 되면은 백세가 좀 확장이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들 바둑에서 이 한 칸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려워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정수는 한 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마 바둑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신 분들,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프로들 기보 많이 놓아보신 분들께서는 이 삼선에 붙이고 끊어가는 변화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면 붙여서 끊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서는 언제든지 축을 보셔야 되는데, 자, 축은요, 일단은 백은 단수를 한번 치고 흑도를 무겁게 만든 다음에 다시 중앙 쪽을 가만히 늘어갑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당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돌파당하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흑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절묘하게 축이 비껴가죠. 네, 흑이 축으로 한 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흑이 한 점을 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일 것 같은데 막상 흑이 한 번 더 이렇게 호구 정도로 지켜놓으면 호구나 나를자나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이 호구 자리가 좀 더 인공지능은 좀 높은 승률로 보여줘요. 왜냐면 이렇게 나를자를 두더라도 어차피 백이 붙이면 뒤로 후퇴해야 됩니다. 어차피 끊기는 형태고 혹시 이런 식으로 치받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이 교환 자체로 흑이 좀 모양이 악수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뒤로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호구를 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두었을 때 상호 5대5로 호각입니다. 이 정도로 두고 일단락이 되고 뭐 3-3을 침입한다든지 해서 선수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축은 신경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간 따내서 해소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정석이 프로들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유행 정석 중 하나입니다. 자, 삼선에 붙여서 끊는 변화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이 모양에서 흑이 여기 변 쪽, 상변 쪽으로 행마를 함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요즘 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행마 중에 하나가 눈목자라는 거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중국 유료 AI 프로그램 골락시 추천 최선의 자리, 블루스팟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눈목자로 허술해 보이는 눈목자로 벌려두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이 눈목자 이후에 흑이 이렇게 나를자로 씌웠을 때 자세가 좋아요. 원래는 그냥 씌우고 싶은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백이 나와서 끊었을 때 아주 곤란해요. 돌이 하나 놓였기 때문에 흑은 늘어야 하는데 바람개비형 전투형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면 우측 두 점을 지킬 경우에는 좌측이 봉쇄를 당해서 곤란하고요. 만약에 좌측으로 빠져나올 시에는 또 우측에 이렇게 한 칸 띄임을 당하게 되면 지금 흑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지금 여기도 막는 수를 좀 두기 위해서 먼저 한번 두텁게 선수로 교환하고 다시 막아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흑이 좋지 않습니다. 망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흑도 뭔가 백도를 압박하고 싶은데 이 나를자를 두었을 때 당장 씌우는 수는 무리스럽다라는 거죠. 나와서 끊어서 백이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 칸을 뛴다면은 밋밋한 행마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자리가 급소인데 이렇게 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변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허술해 보이지만 눈목자 중앙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넓게 벌리는 것이 정수인데요. 그러면 백도 입구자를 두고 이제 귀의 안정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흑도 다시 나를자로 행마를 하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서로 벌리고 막아가고 여기까지 수순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상호 5대5의 결과예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서 백이 변으로 벌려서 타협을 하라라고 하지만 저라면은 한 번 더 밀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받아주었을 때 지금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벌렸을 때 백이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흑이 이제 뭔가 102점을 압박하면서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자리를 인공지능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흑이 변 쪽으로 다가오더라도 인공지능 기준으로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이렇게 그냥 밀어서 두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늘어서 받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백이 조금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날일자 걸침의 한 칸 높은 협공, 이 한 칸 높은 협공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만약 상대방이 한 칸만 뛴다면은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날일자를 씌웠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어려워서 좀 마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끊는 변화가 물론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좌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난해한 변화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쉽게 삼선을 밀어가고 날일자로 이렇게 유연하게 두어보세요. 그러면 뭐 흑도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여드렸던 한 칸으로 젖히고 느는 것은 밀려서 불만입니다. 그럼 백이 많이 좋아지고요. 2단을 젖혀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 번 더 밀고 있더라도 귀를 지켜서 그 다음에 또다시 침입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 생각엔 흑이 더 잘 두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선택은 삼선 쪽의 붙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붙임은 백으로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축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에게 끊기더라도 단수를 치고 늘어서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 그러니까 흑으로 축이 유리하다면 이 붙이는 수가 매우 유력하겠죠. 그래서 이 정석이 백으로선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석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붙이고 끊었을 때는 축을 유념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 정석이고, 흑으로서는 축이 불리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두고 이렇게 서로 따내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좀 5대5의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정석인데, 프로들 바둑에서 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정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변화 가운데에서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는 중앙, 약간은 5선이어서 좀 두기 어려운 중앙의 눈목자, 아주 유연한 행마입니다. 백이 이제 간혹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둬서 행마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약점을 지켜두시면 돼요. 그러면 변벌림 하면 호구 자세가 좋고, 만약에 변 쪽으로 오면은 또 변에서 백 한 점을 압박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흑의 모양이 꽤 두텁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잘 끊기지 않아요. 이제 뭐 무리스럽고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상 이러한 모양에서는 이렇게 좀 흑을 끊고자 하는 들여다보는 수가 백의 이제 급소이고요. 모양을 정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응용해서 두어보실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거의 이 날일자 시움에서는 입구자를 두는, 그러니까는 지금은 입구자이지만 배석에 따라서 백돌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두는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도 약점을 연결하고 다시 변 쪽으로 나를자를 씌워가면서 지켜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변으로 벌린다면 무난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는 5대5로 호각입니다. 약간 비틀어서 한 번 더 밀어서 두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이라도 실리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변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칸 높은 협공에서 나를자를 씌웠을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쉽게 따라두어 볼 수 있는 삼선 밀어가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